네, 여러분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장사스쿨과 함께하는 당신의 브랜드 홍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 바로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요, 이미 나만의 노하우와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나는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아이디어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열정과 끈기가 있기 때문에 장사 하나는 왠지 끝내주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스쿨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스킬은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너무나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말 너무 아낌없이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만든 그 아이템들과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 열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피치 기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장사하는 것들 또는 나의 아이템들, 그런 열정들, 홍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강력하게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12차수 동안 여러분들께 스피치 기법은 당연하고요, 세일즈 스킬을 접목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차수를 모두 수강하신 여러분들께서는요, 아마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아이템을 제대로 한번 홍보하고 싶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그런 스피치에 관련되고 PT,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부분들 뿐만 아니라요, 세일즈 스킬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거기 때문에 아마도 강요가 아닌 설득의 전사로 거듭나시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스킬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장사 마인드로 무장하라입니다. 모든 장사나 영업이나 스타트업 과정에서는요, 굉장히 초심 그리고 마인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보시면 전문성과 숙련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 블럭이요, 한 칸에 1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1학년, 또 1학년, 1학년을 했어요. 1학년을 했습니다. 1학년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과연 몇 학년입니까? 몇 학년일까요? 5학년일까요? 1학년일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1학년입니다. 왜냐면요, 5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1학년을 5번 한 사람이 5학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한번 볼까요?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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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이 어쨌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1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입니다. 자, 눈치 채셨나요? 이 사람은 몇 학년입니까? 그렇죠. 2학년입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2학년이 5학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입니다. 이 사람은 몇 학년일까요? 정답입니다. 바로 5학년이죠. 우리는요, 참 많은 착각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5년만큼의 노하우와 그리고 그 5년만큼의 전문성이 쌓여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숙련도는 이 시간만큼 쌓여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노력 없이, 그리고 끊임없는 아이템 개발과 상품 개발과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인맥 속에서 얻어내는 그런 것들 없이는 내가 숙련도는 쌓여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전문성은 쌓여 있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줄곧 수년간 영업 쪽에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 또는 뭐 판매하시는 분들이죠. 대리점주들, 그리고 뭐 점장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부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점장님을 모십니다. 진짜 노하우가 있고요. 전문성이 있는 점장님을 모십니다. 그에 따라서는 연봉도 저희가 좀 챙겨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제 점주들을 모십니다. 점장님들을. 자, 그런데요. 그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는 유통짬밥이 10년입니다. 또는 저는 대리점 장사만 15년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막상 이력서를 펼쳐볼까요? 그러면요. 너무나도 아쉽게도 구두 조금 팔다가 한 3, 4개월 경력, 그리고 구두 팔다가 조금 힘들거든요.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 영업으로 갑니다. 보험 한 1년 7개월 정도 팔다가 이게요. 지인 영업만 하다가 한 1년 7개월 정도 되면 발품 영업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험 영업을 하다가 또 중도에 하차하고 휴대폰을 팝니다. 휴대폰 돈 좀 되거든요. 잘 나올 때는. 자, 그러면 휴대폰을 또 한 2년 정도 팝니다. 젊은 친구들은 올라오고 내가 점장은 될 수 없으니까 에이 그만둬야지 하면서 또 그만두고 가전제품 팔다가 또다시 역시 구두였어 하면서 구두로 팔다가. 그래서요. 저는 유통 경력이 또는 장사 경력이 10년, 15년입니다 라고는 합니다만 그게 실제로 경험치는 쌓여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전문성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점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한 그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 노력은요. 어제보다 더 발전된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신 분들 성공하셔야죠. 그렇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된 내가 되기 위해서 끈기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지금까지 이 강좌를 듣기 전까지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다만 이 수업을 듣고 난 지금 이후부터는 뭔가 한번 해보자라는 끈기의 노력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좋습니다. 이제 저는 마인드 무장했어요. 노력,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요,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저는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순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라면을 2그릇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2그릇을 드리고자 하니 조금 그렇고 한 그릇만 드릴게요. 왼쪽과 오른쪽에 라면이 있습니다. 어떤 라면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른쪽에 있는 라면보다는 왼쪽에 있는 라면을 더 선택을 하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보기가 이게 훨씬 더 맛있게 보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아삭아삭한 파를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요. 세상에 고추, 그 왜 맵쌀한 고추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해서 버섯이랑요. 그리고 계란을 이렇게 탁 떨어뜨려가지고 면발에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굉장히 라면 먹고 싶은데. 자, 바로 그 라면입니다. 근데 오른쪽 한번 볼까요? 이 국물도 색깔이 그죠? 영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면발도 뭔가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탄력이 없이 좀 뭔가 퍼진 듯한 그러한 느낌이라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라면은 잘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가요. 오른쪽에 있는 라면보다는 왼쪽에 있는 라면을 선호하십니다. 왜? 보이기가 맛있게 보이거든요. 자, 생각을 한번 비틀어 볼게요, 여러분들. 실은요. 라면을 실제로 먹었을 때는 왼쪽에 있는 라면보다 오른쪽에 있는 라면이 훨씬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먹었을 때는. 그리고 맛있기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레시피, 그리고 조미료 덩어리가 아닌 정말 우리의 몸에 좋은 그런 레시피들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맛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선호한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한번 비틀어 볼까요? 어떻게 보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요. 훨씬 더 좋은 아이템으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을 더 선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내가 잘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아이템 너무나도 심사숙고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만든 그 아이템들을, 아이디어들을 남들에게 잘 홍보하고 잘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책상 앞에 노트와 펜이 놓여져 있다면 한번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내가 나의 사업과 아이템을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그 창업이나 아니면 그 창업 관련된 세미나나 박람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쭉 둘러보고 나서 뭐 하나요? 같이 이제 모이면 명함도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떠한 아이템들이 있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사람을 한 분 만나봤어요. 창업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그만둔 지 한 6개월 정도 되고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창업 하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푸드트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요? 푸드트럭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떠한 종목으로?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그게 좀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요. 그 라면하고 이 밥을 섞어가지고 햄버거를 좀 만들어 보는 그런 걸 좀 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나와 있지 않고 중국식으로 조금 할까 생각도 중이고 그래서 어쨌든 푸드트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정의를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못 내리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네 하고 그냥 말았던 거죠. 자, 근데 저는요, 오케이, 괜찮습니다만,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네는 뭘 합니까? 내가 도움을 좀 주고자 하는데, 라고 했을 때도, 저기 제가 하는 일은요, 라고 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장사를 아직 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장사를 시작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의 어머니는요, 그 홍어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저는 홍어를 잘 먹지는 않아서 홍어찜은 맛있냐, 어떠냐, 홍어찜 말고 뭐 하냐 그랬더니 홍어찜 말고 홍어찜은 맛있고 홍어찜 말고 해물파전 한다고, 그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물파전도 하고 칼국수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홍어집인데 다른 이야기를 막 하면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줄의 키워드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업 아이템 한 줄로 정리하라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이 강좌가 끝나고 나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한 줄로 적으실 때 누구나 다가 할 수 있는 말 말고요, 정말 장점이 아닌 혜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아이템들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특히나 당신에게 필요한 그러한 아이템이라면 그 사람들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장점이 아닌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가 아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좀 전략을 바꿔서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혜택으로 설명하세요, 내 장점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전략을 그 사람의 니즈에 맞춰서 설명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하는데요. 제가 요 포인터기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갑자기 왜 사업 이야기하다가 이 포인터기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포인터기는 제가 대략 한 6년 정도 사용을 했었던 포인터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종이 돼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이 포인터기는요, 옆에 보면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 그래서요, 내가 시간을 맞춰 놓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60분을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5분 전에 드륵드륵드륵 진동이 울립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한번 맞춰 놓으면 5분 전에 울리고 3분 전에 또 이 진동이 울립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이게 장점입니다. 타이머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LCD 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분째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요, 옆에 보시면요, 여기 블랙 스크린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왜 좋으냐면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한번 봤다가 이쪽을 한번 봤다가 시선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육을 할 때 이 시선을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것을 끕니다. 그래야지만 저를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장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머의 장점, 두 번째는 블랙 스크린의 장점, 그리고 세 번째는 옆에 보시면요, 볼륨 키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거나 하다 보면 저는 동영상이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딱 틀었는데 저는 저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음악이 갑자기 빵 크게 나왔어요. 그럼 막 뛰어가서 음악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요, 바로 여기 있는 볼륨 키로 아주 손쉽게, 내가 이 강의장, 이 교육장에 어디에 있던 간에 손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볼륨 키의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쭉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장점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타이머가 있어서 좋고요, LCD 창이 있어서 좋고요, 볼륨 키가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뭐가 좋으냐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내 이 교육을 듣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좋은지의 효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옆에 타이머가 있습니다. 근데요, 때로는 교육장에 가면, 저는 시계 차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때로는 교육장이나 이런 데 가면 시계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헉, 세상에. 그렇다고 지금 강의하면서, 교육하면서 휴대폰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를 맞추면요, 어쨌든 시계가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50분, 40분 이렇게 드륵드륵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 시간에 맞출 수 있다는 게 바로 혜택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하신다면 이런 포인터계 하나는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타이머가 있는지, 진동이 있는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LCD 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계가 없는 환경이라면 충분히 이것을 시계 대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랙 스크린, 그죠? 블랙 스크린이 있어서 좋습니다 해서 그친다면 아마 니즈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만 블랙 스크린이 있어서 이 집중이 분산되는 걸 온전히 저한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혜택이죠. 마지막으로 볼륨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륨 키가 있어서 좋습니다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볼륨 키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나오는 또는 작게 나오는 그러한 음악들도 저희가 손쉽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이죠. 요는 뭐냐면 내가 사업 아이템을 한 줄로 이야기하되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니즈에 맞게 장점뿐만 아닌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장점이 아닌 혜택으로 설명하라, 그리고 나의 키워드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하라 라는 것은 4강, 5강, 6강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한번 진짜로 적어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강좌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사업 아이템 한 줄로 정의하라까지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나의 사업 아이템 한 줄로 정의하자. 근데 그 정의는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한 장점이 아닌 혜택으로 설명하자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키맨을 잡아라, 비언어적 관계 형성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희한하게도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성공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요, 말투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의 노하우, 비법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의 키맨, 어쨌든 나는 브랜드를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어차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홍보를 하고 듣는 그 사람의 그 키맨의 어떤 관계 형성을 제대로 해서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 형성 비법, 특히나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현 강사였습니다.